안녕하세요. 보고싶다 K리그의 이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병수볼 파란을 일으켰던 강원FC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강원이 올 시즌에는 얼마나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은 지난 2019 시즌 동안 병수볼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K리그에서 전북의 닭공축구 혹은 울산의 철퇴축구처럼 이렇게 전술적인 키워드를 내는 단어들은 많았지만 감독 이름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만큼 김병수 감독의 전술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강원은 지난해 구단 역대 최고 순위인 6위에 자리했는데요. 더불어 승점 역시 14승 8무 16패로 구단 최고 승점인 50점을 얻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리그 3위 FC서울과의 승점 격차가 단 6점뿐이었던 걸 감안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시즌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병수 감독의 두터운 사제관계는 거의 종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한번 김병수 감독님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은 나중에 언젠가라도 김병수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으면 꼭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과거 영남대에서 김병수 감독님과 합을 맞췄던 김승대 그리고 수비수 임채민이 각각 전북과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했습니다. 김병수 감독님과 연은 없었지만 이제 포항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고무열 역시 전북에서 강원으로 이적했습니다. 여기에 김경중, 공격수 김경중이 상무에서 전역했고 그리고 또 신세계는 수원에서 강원으로 이범수 골키퍼 역시 경남에서 강원으로 이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원 유스 신인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이제 알찬 영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간 선수들을 보면 측면 수비수 윤석영, 또 골키퍼 김호준이 모두 부산으로 이적했고요. 여기에 센터백 발렌티노스와 공격수 정조국은 모두 제주로 이적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서명호는 부천으로, 또 최치원은 화성FC로 이적했습니다. 김승대는 이미 대학 시절에 병수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병수볼 적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무열은 김병수 감독님께서 직접 고무열을 거론하면서 득점왕까지도 기대되는 선수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고무열 역시 이제 강원에 어떻게 녹아들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 이적 시장을 보면은 정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K리그 팀들은 모든 팀이 총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3명 국적 불문이고요. 1명은 아시아 국적의 선수, 즉 아시아 쿼터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 총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같은 경우는 스쿼드에 외국인 선수가 단 1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본인 출신 측면 수비수 나카자토만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의 특성으로 볼 때 자기 전술과 맞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또 하다 보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의 올 시즌 주장은 베테랑 오범석 선수입니다. 오범석은 지난해 리그 20경기에 뛰었던 베테랑 미드필더고요. 기존에는 측면 수비수로 뛰긴 했지만 강원에서는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에 자리했습니다. 원클럽맨 수비수 김호규 구주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원의 핵심 선수를 꼽자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한구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님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축구를 배우고 있다라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김 감독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또 그동안의 본인 스타일을 지워가면서까지 새로운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구경은 지난 1년 동안 전경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한구경과 전북의 송범근 골키퍼 이 두 선수만 전경기 풀타임을 뛰었는데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으로 볼 때 한구경이 강원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병수볼의 핵심인 한구경이 과연 올 시즌에는 얼마나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강원의 올 시즌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먼저 골키퍼부터 보자면 그 U20 월드컵 주전 골키퍼였던 이광현 선수가 등번호 1번을 받았어요. 각 프로팀에서 1번을 받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주전 골키퍼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광현 선수가 주전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경남에서 영입한 베테랑 골키퍼 이범수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이광현이 그 아래에서 서브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를 보면은 왼쪽부터 신세계, 김호규, 임채민, 신광훈 이렇게 포백 라인이 예상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왼쪽 풀백은 물론 오른쪽 풀백도 가능하고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 멀티플레이어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한구경이 붙박이 주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선 중앙 미드필더로는 좌우에 이영재, 이현식이 포진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전방 3명 공격수 자리에는 고무열, 김승대, 김지현 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상무에서 전역한 김경중 그리고 조재환까지 경쟁이 더해지면은 공격 쪽은 정말 치열하게 포지션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0 시즌 강원은 몇 위 정도 할까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최소 4위까지는 봅니다. 정말 최소 4위이기 때문에 우승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1, 2, 3, 4 안에서 싸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전력 누수가 적었어요. 병수볼의 핵심은 뭐 유명한 선수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은 김병수 감독님의 축구하는 스타일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 안에 얼마나 잘 녹아드느냐의 문제인데, 지난 1년 동안 발맞췄던 선수들 대부분 선수들이 다 자리를 지켰고요. 여기에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각 포지션별로 알찬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누군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최소 4위까지는 자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강원 구단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강원F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은 상주상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소식 및 기타 해외 축구 소식은 인터풋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TV의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